안녕하십니까. 평가사례 절도사면편 교육을 담당하게 된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평가실의 배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가사례 절도사면편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이번 교육자료는 세부지침의 작성 항목뿐만 아니라 평가 방안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구성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총 9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번부터 점검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 적정성, 2번 자료조사, 3번 외관조사, 현장 비파괴 시험, 손상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 평가 결과, 종합결론 등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구조 해석과 안정성 검토 등의 적정성, 보수 보강 방법은 진단의 항목에 해당되므로 이번 부분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검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 적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검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 적정성은 설계도서는 관련 서류 사전 검토,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보고서 작성 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련 서류 사전 검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록에 소속된 사전 검토 보고서 예시를 참조해서 작성하시고요. 현장 조사 및 시용 항목 등은 절도사면에 부합하도록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구성 내용은 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실시 범위, 유지관리자료 보유 현황, 과업의 범위, 기본과업 재료 시험 및 수량, 기타 지침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입니다. 과업수행계획서 역시 세부지침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서 구성을 맞춰 작성하시면 되고요. 주요 내용은 과업의 목적, 개요, 수행 방법, 그리고 과업수행 일정, 조직, 안전관리 계획, 사전검토 보고서 내용으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 체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두, 정밀안전점검 및 개요,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시설물의 상태평가,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종합결론 및 건의, 부록 등으로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부지침에 명시된 내용들 모두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작성을 하시고요. 특히 결과표와 요약문 등은 양식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양식을 참고하셔서 누락 없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조사 및 분석의 적정성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등 조사,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 조사, 그리고 점검 및 진단보고서 검토 및 분석이 있겠습니다. 먼저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조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시공 당시 작성되었던 설계 도면 등을 분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 관련 등을 조사를 통해서 취약 구간 등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점검 진단 보고서 검토 분석을 통해서 사면의 취약 구간을 판단하시고 현재 중점 점검 사항 및 과업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관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성은 사면 손상 상태 등 조사, 그리고 사면 파괴인 조사, 외관조사 망조 작성, 발생 원인 분석 등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중 상태와 부재 변형 등 조사로 세부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중 상태 조사는 사면 손상 상태 조사로, 그리고 부재 변형 조사는 사면 파괴 요인 조사 등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상 상태 조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項目은 구간 분할입니다. 구간 분할이란 현장 조사 시에 가장 먼저 실시하는 작업으로 대상이 되는 절도 사면의 규모와 영역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사 방향이 40도 이상 변화하거나 아니면 구성 물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 구간을 분할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동일한 구성 물질이 하더라도 연장이 200m 이상인 경우에는 구간 분할을 하셔야 합니다. 가운데 예시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간 분할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구간이라도 200m 이상일 경우에는 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0m 이상이라고 해서 그냥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세부지침에 따라서 적정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으므로 분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장 상태 등을 고려하셔가지고 어떠한 사유 때문에 분할하지 않았다를 명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사면 손상 상태 등 조사입니다. 손상은 각각의 규모, 형태, 발생량, 심각성 등을 기록해야 되고요. 발생한 규모는 각각 파괴의 폭, 길이, 두께의 곱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우측의 예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각의 손상이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규모가 폭, 길이, 두께 모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손상별로 여러 구간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각각의 합을 모두 표기에 대해서 적정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손상 상태 같은 경우에는 상태 평가의 물량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상 물량은 꼭 폭, 길이, 두께의 곱으로 정의를 하셔서 규모를 산정해 주시고요. 각각의 파괴들을 모두 기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파괴인 조사가 되겠습니다. 사면 파괴인은 집안 상태, 사면 형상, 배수 상태 등 사면 상태 평가의 사면 파괴인을 각각 구분하여서 상세히 기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태 평가에 적절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호 보강시설 등 구조물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폭, 길이 등을 모두 조사해서 앞서 보여드린 손상 물량표에 기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옹벽과 앵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옹벽이나 앵커는 주요 보강 구조물로서 보강 구조물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사면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옹벽은 세부 지침의 옹벽편을 따라서 조사를 하시면 되고요. 앵커는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옹벽편은 상태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옹벽편에 대해서 구조물별로 조사해야 될 항목을 그대로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옹벽의 평가 사례 그리고 앵커의 평가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표를 작성하셔가지고 각 결함의 유무를 기입해 주시면 적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관조사망도입니다. 외관조사망도는 결함의 형태, 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히 작성이 필요하고요. 외관조사 결과와 외관조사망도 또한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옹벽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외관조사망도 작성이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근본 세부 지침 및 지침 개정에 따라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도 꼭 별도로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는 추락 방지 시설이 대부분 사면에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함 원인 추정입니다. 주요 손상에 대해서 발생 원인을 분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성 결함에 대해서는 그 판단 근거를 수록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한 결함의 정도로 분류되는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중대 결함 여부 판단 및 검토 의견이 수록이 되어야 되고요. 중대한 결함을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 주체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밀안전 점검의 목적에 따라서 기존 외관 조사의 결과와 비교 분석이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예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상 발생 원인을 그 항목에 따라서 모두 분석을 하였고요. 손상 물량이 증감이 어떤지 전차 점검 결과와 금차 점검 결과에 따라서 물량을 모두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 적절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장 비파괴 시험, 재료 시험 등 각종 시험 분석의 적정성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조사 시험 항목의 선정, 조사 시험 방법 및 수량, 그리고 결과 분석 평가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항목 선정과 수량을 동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부 지침에는 토사와 안반에 대해서 시험 수량이 모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사의 경우에는 토충 두께, 토양 경도가 있겠고요. 안반의 경우에는 슈미테머 반발 경도 시험, 그리고 풍화 등급, 불연소명 방향성 등 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수 상태 블록 형상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밀안전 점검에서 수행하는 시험들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항목을 모두 수행을 하셔야 하고요. 정밀안전 진단의 경우 이외의 항목들까지 모두 검토하셔서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시험 결과 및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슈미테머 반발경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반발경도 시험과는 조사 방법이 상이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슈미테머 암석의 경우에는 타격 방향에 따른 보정 절차를 거친 후에 20개의 타격점에 대해서 반발값 중 하위 50% 값은 버리고 상위 50% 값만 취하해서 그 평균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시험의 경우에는 타격값이 조금 많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값 전체를 버리게 됩니다만은 절투사면에 수행하는 안반 반발경도 시험은 총 20개의 값 중에 하위 50% 값만 버리고 상위 50% 값을 취하해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식 같은 경우에도 콘크리트와 다릅니다. 여기서 암석의 밀도까지 모두 적용을 하셔서 반발경도 시험 결과를 측정해 주시면 되고요. 타격값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시험 방법에 따른 추정식 그리고 과정이 다를 경우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시험과 안반 시험은 꼭 구분하셔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결함 항목별 원인 추정이 있고요.
부재 부위별 원인 추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결함별 원인 추정 보겠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중대한 쐐기 파괴라든지 평면 파괴 등등 큰 규모의 붕괴가 일어났으나 원인 추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한 중대한 결함으로 분류된 손상에 대해서 원인 추정이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즉 하부에 옹벽이나 파손 등의 전도가 있는 경우에 붕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결함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면에 이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옹벽의 손상이 무엇인지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행성이 있는 손상의 경우에는 원인 추정도 꼭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부위별 원인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함별 원인 추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상부 사연 사면이나 하부 사면 등등 조사된 손상에 대해서 원인 추정 꼭 하셔야 되고요. 부대 시설까지도 꼭 포함을 하셔서 그 원인 추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상태 평가 결과와 안전 등급 지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상태 평가 실시입니다. 상태 평가 시에도 역시 구간 분할을 하셔야 되고요. 외관 조사 시에 분할한 구간별로 평가를 모두 실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부 지침에 따라서 사면 분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면은 먼저 토층 심도율에 따라서 토사와 안반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 압축 강도에 따라서 연약 안반과 파쇄 또는 전리 안반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블록 크기비에 따라서 파쇄 안반과 전리 안반으로 최종 구분이 되게 되겠습니다.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연약 안반의 경우 압축 강도가 낮기 때문에 토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전리 안반의 경우 어느 정도 강도도 있고 전리 간격이 넓기 때문에 양호한 안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블록 크기비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록 크기비란 전리군 간격의 평균과 사면 높이의 비입니다. 그래서 전리가 얼마나 촘촘하냐도 중요하겠지만 사면 높이 대비 간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게 되겠습니다. 토사, 연약, 파쇄, 전리는 4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서 상태평가 항목도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파괴징후와 파괴현황은 동일합니다만은 집안 상태가 다릅니다. 토사는 토질 조건, 토층 심도율을 구분을 하게 되겠고요. 연약 안반 사면은 지방 강도 특성, 그리고 명부 적용사 등 내구성입니다. 반대로 전리 안반 사면은 안반이 견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리 방향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리의 방향, 전리의 경사, 전리 상태 등 불연속면의 특성에 기인한 평가 항목이 많고요. 파쇄 안반은 연약과 파쇄 그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면 분류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표를 적절히 적용해야 되고요. 세부 지침에 명시된 판정 기준 및 결함 점수 배점을 적정성으로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외관조사 결과와 상태평가 결과는 부합해야 됩니다. 상태평가는 세부 지침의 외관조사 결과와 현장시험 결과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꼭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태평가 지수 및 결과 산정 여부가 적정해야 되고요. 다수의 구간으로 분할한 경우 최저 등급을 적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 여부가 중요합니다. 우측의 토사 사면과 전리 안반 사면의 상태평가 항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상 상태는 같습니다. 그러나 집안 상태가 다르죠. 집안 상태가 토질 조건, 토층 심도율에 반해 전리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면 영상은 경사뿐만 아니라 집수 지형은 토사 사면에서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구 및 지하수, 표면 보호, 배수 조건, 보호 보완 상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중치가 다릅니다. 가구 및 지하수, 배수 조건 등 물과 관련된 그런 요인들은 토사 사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토사 사면은 가구 및 지하수와 배수 조건이 배점이 8점이 들어가고요. 전리 안반 상인의 경우 가구 및 지하수와 배수 조건의 배점이 4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항목이더라도 사면의 구성 물질이나 특성에 따라서 그 가중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태 평가는 그 사면의 특성에 맞는 평가표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항목 자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그 근거를 꼭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 이용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각각의 서식에 맞게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평가표만 첨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근거를 모두 같이 첨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은 조사 결과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이 결과표 양식은 세부지침 해설서에도 첨부가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전리 방향, 사면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값을 넣고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얼마인지 모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리 상태의 경우는 전리의 연장성, 거칠기 등등으로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항목을 모두 기입할 수 없으므로 평가표를 별첨하고 자료 평가를 실시하였고요. 가우량 역시 모두 그 결과를 넣어놨습니다. 우측은 서술형식의 평가표 근거가 되겠습니다. 사면 경사, 집수 지형, 외부 요인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을 했고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모두 기입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위 요인이나 보호 보강 상태 등도 모두 적절하게 기입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등급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간을 분할한 경우 최저 등급을 상태평가 결과로 지정해야 되고요. 상태평가 및 안전사 평가를 고려해서 안전등급을 모두 지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구간 분할 시 상태평가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시자료 보시겠습니다. 절도사면은 옹벽과 달리 최저 등급을 그 최종 평가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1구간이 결함 점수가 0.2, 안전등급이 B가 나왔고 2구간이 결함 점수가 0.6, 안전등급이 D가 나왔다고 할 경우 평균을 내어서 C로 판단하게 되면 잘못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옹벽은 각 스팬의 결과를 평균으로 취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도사면은 최저 등급을 상태평가 결과로 지정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구간이 B등급이고 2구간이 D등급인 경우 상태평가는 최저 등급인 D등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평가와 상태평가를 모두 실시한 경우 역시도 최저 등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상태평가 결과가 C등급이 나오고 안전율이 A등급이 나온 경우 최저 등급인 C등급이 본 절도사면의 최종 등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태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안전등급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분명한 사유가 기술되어야 하고요. 특히 보호 보강이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절도사면에 대해서 증개축이 이루어졌다든지 하는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결론의 적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결론 그리고 사용 제한 등 안전 및 유지관리 필요사항 조치가 그 구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결론입니다. 종합결론은 앞서 했던 상태평가, 외관조사, 현장시험 등등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술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론을 작성하고요. 안전등급을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제한 등 안전 및 유지관리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모두 명시하셔야 되고요.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은 사진이나 도면을 첨부해서 원인 등을 상세히 기술하시고 유지관리 필요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절도사면에 대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